그리고 그런 어떤 핵심은 의사결정 구조. 아, 거기도 있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집단이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파마 얘기 왜 했냐면 일단 우리나라 보면 학생들 다 노스페이스 있잖아요. 네. 자기 어리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아니고요.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눈밖이라면 안 된다. 적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 갑이라고 생각 안 해. 근데 그걸 처음으로 입은 사람은 자기 갑이라고 입은 거예요. 맨 처음 노스페이스 입은 사람 난 갑이야 하고 난 노스페이스 입을게 하고 입은 거야. 근데 나머지 전부는 자기들 스스로 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이냐 어리냐 여기서 완전히 전략이 바뀌어요. 어리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이렇게 가고 갑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쪽으로 가고 완전히 이제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이 사이 노래에 반응하지 않는 거는 자기들이 다 어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스스로 나는 갑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던 역사에 어떤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 안에서 조수하고 사점마 애들은 걔들이 육군, 해군을 다 장악했어요. 2차 대전도 그런 거 다 일으켰고 일본 인구가 1억 2천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걔들이 일본의 현대사를 다 주도한 거예요. 걔들은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걔들이 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막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가면 다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일본이 막 팽창하던 시기고 일본이 다시 출발하면서 걔들이 이제 은메지중이 돼가지고 수구를 뿌리니까 여기 낯선 사람이 없는 거죠. 항상 역사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도 보면 그 유럽 땅이 굉장히 큰데 거기서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어요. 네. 걔들이 모든 트렌드를 다 주도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니까 난 최근에 미국도 스스로 어리라고 생각하거든. 기가 죽었어. 미국인들이 기가 살았다는 증거가 별로 안 보여요. 막 부시 찍고 이런 거 보면 쟤들이 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아시아 전체로 보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럼 일본은 중국하고 좀 그려버려요. 일본은 스스로 자기를 아시아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유럽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본이 유럽하고 비교하면 어리야, 갑이 아니야. 유럽에서 일본인들이 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국인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딱 보이는 게 중국인이거든요. 중국인보다 내가 낫지. 자기 갑이라고 생각한 거야. 일본하고 비교 안 해. 아이, 쟤들 안 보라고. 안 해, 이러고. 일본 애들 안 보라. 저도 오타쿠는 지들끼리 나라는 잘 그래서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냐, 어리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바뀐다고. 유럽 같은 경우 패션, 일본 같은 경우 패션 보면은 스웨덴 거를 그대로 따와요. 완전히 똑같아요. 스웨덴 패션은. 스웨덴이 갑이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일본 애들도 자부심은 있잖아요. 그 지네 입체파라든지 그 색채가 일본을 처음에 딴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것들이 있는데 스웨덴 것들을 완전히 따더라고요. 그럼 뭐 저기 아프리카도 많이 영향을 주는데 아프리카가 갑이어서 영향을 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갑이 취약이 한 거지 그냥. 그렇죠. 케밥 비슷한? 갑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우리들은 가지고 오지 못해. 우리나라가 요즘 갑이라고 느끼는 거는 진짜 옛날부터 동양 체대, 세대 체대 맨날 하더니만은 한 20년 만에 이제 진짜로. 근데 김구 선생이 그 우리나라가 문화가 강국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김구 선생은 진짜 동학부터 모든 종교를 다 채우고 사회주의까지 다 했어요. 기독교도 하고 게다가 중국에서 한동안 굴러먹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아는 거야. 중국인 정도야 우리가 제압할 수 있도록 이제 자신감 가지고. 그것도 사실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육을 안 해요. 그럼 왕따라는 것도 유럽에서 진짜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보다 유럽이 더 먼저 왕따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해가지고 왕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페이스 입으면 촌스럽다 이걸 교육을 해야 돼. 그럼 노스페이스에서 막 로비를 할까요? 로비를 할까? 이 똑같은 옷 입으면 점수 깎아야 돼요. 학교. 그래도 레스도 넌 창의력 점수 20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 돼.
아니 원래 여자들은 똑같은 옷 입으면 막 짜증내고 자기랑 그 길 가다가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보기만 해도 짜증내고 그래서 야 이 다음부터 이제 못 입겠다 막 그러고 이게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싹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180도 달라진다니까. 그게 문제야. 아줌마 빠마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걸 싹 사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 때도 길 안 나와요. 나이키 신발하고 그러니까 튀려고 하는 본능하고 튀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튀기려고 하면 다 튀고 안 튀기려고 하면 또 안 튀고. 근데 그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은색 자동차를 사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 은색이 뭐 때가 안 탄다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상식 있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10년 전에 잘 샀는데 그때는 은색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은색이 그렇게 없었어. 그때는 흰색하고 까만색밖에 없어서 은색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근데 다 은색을 사는 거야. 노스페이스 10년 흐르고 보니까 칼라가 원래 칼라 있었어요. 우리 70대마도 칼라 자동차가 많이 있었는데 맞아. 없어졌어. 녹색도 많이 팔고 그리고 자주색도 있고 막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에서 좋은 칼라를 못 만들어요. 현대에 보면 칼라를 선택이 없어. 하얗고 까맣고 회색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칼라가 몇 개 있는데 지저분해. 빨간색도 완전 빨간색이 아니고 지저분한 빨간색. 파란색도 지저분한 파란색. 좀 대우차에서 그 마티즈 핑크 하나 했는데 제대로 된 핑크 아니야. 핫핑크가 아니야. 이상한 핑크를 넣는 거예요. 이거 핑크라고 하기에 좀 낯간지러울 정도로 망설이는 핑크인 거예요. 그거는 자동차 회사에서 좋은 컬러를 아예 못 만들어. 내가 볼 때 색깔을 만들어 놓은 적이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부산 보니까 흰색 차가 도장이 잘못돼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흰색 차를 흰색으로 도장을 넣은 적이 없어요. 보통 흰색도 아니고 무슨 뭐 이상한 흰색이야. 흰색이라 하지만 되게 다양해. 너무 다양해. 근데 그 풍부함을 못 내. 그 색깔을 자동차 회사에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유럽이나 이런 데 자동차 흰색하고 우리나라 흰색이 다르고 우리나라 자동차 흰색은 한 가지야. 쨍한 그 흰색 한 가지인데 유럽의 자동차 흰색은 되게 다양해. 그러니까 풍부한 느낌. 일단 자동차 회사에서 색깔을 못 만들고 소비자도 칼라 있는 거는 뭐 때가 탄다니 어쩐다니 그러고 내가 말해 그 핑계야. 그러니까. 무슨 안 타는 뭐 회색 뭐 요즘 또 주색이 유명한데 제일 싫어하는 주색. 주색 이런 주색. 자동차 이런 주색 자동차. 이런 주색. 되게 좋아하는 게 뭐야? 되게 요즘 싫어하게 내가 돼요. 얼마 차 바꿨잖아. 예? 차 바꿨잖아요. 누가? 나. 아 차로 바꿨어요? 아니, 중고차로. 예? 무슨 얘기야? 은색. 주색은 아니네. 아니 근데 나는 카센터에서 내 차 하도 이제 꽂았으니까 누가 차가 한 대 나왔대. 연식은 1년 더 오래됐어 오히려. 아 아반떼. 응. 아 그거 맞아.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거 나왔대. 아 그 깨끗하고 좋아. 그래서 샀지. 뭐 그냥 거의 거저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그게 원래 은색이 아니었고 자주색인데 아또 새우잖아. 칠했던 거야. 어쩐지 깨끗해 보인다. 아니 속에는 그러니까 자주색이야. 그러니까 일부러 그 바꾼 거라니까 중간에 은색으로. 내가 자기가 이 색깔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 색깔을 사면 안 되고 신이 무슨 색깔 좋아할까 여기 맞춰 사야 된다는 거죠. 꼭 신이랑 태도를 무슨 가서도 말인지 알아.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 막 뛰려고 하다가 안 뛰려고 하는 극하고 부딪히다가 어느 순간 진짜 이렇게 팍 반대로 와버리면 유럽에는 내가 볼 때 그런 논리를 퍼뜨리는 아는 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소설가들이 그런 걸 막 퍼뜨리거든요. 유럽 소설 보면 온갖 터집을 다 잡아. 제가 최근에 일본 사장을 올라가. 그 유럽 작가들 논리를 다 보니까 일본을 찬양해? 일본 뭐가 있어? 일본을 찬양해? 일본 스타일이 가장 현대적인. 저희 뭐냐면 유럽 스타일은 귀족인데 그거는 너무 디자인이 복잡해. 그거는 유목민 디자인이야. 그러니까 유럽 그 공주 옷 있잖아. 굉장히 후진 옷이라고. 현대 모델이나 그 디자이너들 다 그게 보면 본능적으로 일본 거라. 일본 거 다 뺏긴 거야. 철학이 그 바탕이 되는 철학이. 왜냐면 일본 사상이 제일 현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에는 그거 가지고 지적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에 없어. 우리나라 문학도 그 관심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이 수준이 낮아요. 다 이문열 같이 이상한 얘기 나오고 수준 낮은 소설가 내봤지 우리나라 없어요. 신의 관점으로 써야 되는데 신의 관점으로 도입을 안 했어 아직. 근데 그 리아님이 그때 그 딸 그거 작가하는 그걸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글 쓰는 사람이 그냥 그 이야기꾼 비슷한 그런 레벨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밴쿠버에서도 글 쓰는 사람이 거의 어떤 그 지식인급으로 출발부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문학을 한다는 것도 먹을 사람. 책을 판다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기반이 조금 더 있는. 당연하지. 근데 우린 우리 좀 그게 제주꾼이 책을 잘 팔자, 재밌는 얘기를 하자 뭔가. 제주꾼 글쟁이 이렇게 이거 하여튼 쟁이를 붙이는 습관이 있어. 그림 사는 사람들도 골치 아프게 뭐 정치, 사상, 철학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술도 요것만 하면 된다 이거는 모든 게 거야. 이제 창작이 어떤 인간의 어떤 저잡하지. 이 세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자기가 발언을 하는 방법이잖아. 그럼.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는 한국이 좋은데 이 미학 센스는 한국이 좀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 지적질을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국 좀 마초 사회가 돼가지고 그 지적질 잘하는 사람이 여자들이 마초 사회라가 지적질 안 하니까 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최근 조금 지적질을 하고 그래서 요즘 남자들도 막 복권 만들고 난리 났어.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못 견디고 있어 막 폭발하고 있어. 옛날에 남자들이 그냥 뭐 사회처럼 배부뚝 때가 상관없는데 요즘 막 머리 색깔 신경 쓰고 20대들은 장난하냐. 20대만 그런 게 아니라 꽤 됐나 봐. 부하지한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았잖아. 난 옛날 사람 전혀 지적을 안 받았어. 아니, 지적을 해도 별로 반응을 안 해. 안 받던 지적이라. 20대들은 진짜 막좀 엄청나게 남자들 고생하고 있어. 그러니까 쫄바지 입고 막. 그것도 성향인 것 같아요. 저도 큰아들은 미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진짜 중요 부분 가리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인데 너무 작은 아들은 얼마나 멋쟁인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적질 당해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각성이 된 거야. 트리거. 방아쇠가 탁 당겨졌어. 다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나는 7살 때 그게 딱 있었어요. 그런 진짜? 순간이. 아니 나는 질문인데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면은 이 길을 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그렇지. 이래가지고 무슨 뭐 선진국이니 뭐 그런 거 될 수가 있겠어요? 가망이 좀 있는 건지 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교를 좀 해가지고 주변 이웃 나라하고 좀 친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웃 나라하고 안 친한 나라가 없어. 이상한 나라야.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 나라야. 그러니까 외교라는 걸 아예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야. 중국도 싫다. 러시아도 싫다. 일본도 싫다. 어쩌라고. 미국도 싫다. 모든 나라 다 싫다는 거야. 북한은 따따따따따 싫어. 막 이러고. 북한도 싫고. 동남아시아는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진짜. 어쩌자는 거지. 아, 이게 나도 좀 반성해야 돼. 나도 너무 무시해서. 급 반성. 투더리 스머프야. 아 그게 남북이 갈려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보면 되게 애매하잖아. 이게 통일도 못했는데 솔직히 북한보다 다른 나라를 좋아할 수도 없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럼 일단 1차 관문이 북한이 되잖아 뭔가. 네. 거기서 좀 기술적으로 만든 나라가 없어. 일본들은 그 뭐야? 일본은 선정 불교 영향으로 근데 자기가 깨달은 척하거든요. 금방이 들었어. 우리가 정치적으로 막 삐뚤어 올리면 다 소용없느니라 비워야 하느니라 한국인들은 아직 수준이 안 되는구나 이래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다 소용없어 뭐 이러고 있어. 놀고 있네. 중국은 너무 허풍이 심해. 밥이나 잡고 있는 거야. 막 이야기하면 무조건 15억 이러고 막 자꾸 이구 이야기만 하고 있고 대화가 안 돼요. 머릿속으로 배긴다. 그러니까 주변에 한국하고 대화된 나라가 없어. 오히려 유럽하고 대화가 좀 될 것 같아. 미국하고 대화가 잘 안 돼. 물론 내가 미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하고 보면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막 미국 대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잔디밭에서 막 주름 입고 띠글띠글 구르는 거야. 근데
저 유럽에서 온 애들은 막 잔디밭 앉을 때 도자기 딱 깔아놓고 거기다 앉거든요. 그 처음에 한국에서 나도 미국 와서는 미국 학생처럼 놀아야지 하면서 뭐 잔디밭에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유학 온 애들이 막 어떻게 잔디밭에 뒹굴 수 있냐고 도자기 딱 깔아놓고 다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시 유럽처럼 붙었어. 그러니까 행동 거지가 유럽하고 더 가까워요 우리가. 내가 봤을 때 미국인들은 긴장이 좀 풀렸어. 경쟁이 너무 없어요. 사회 경쟁이 없다 보니까 어떤 뭐 자존심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 속 편하게 사는 거. 유럽에는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반도 기질이 유럽에서 좀 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반도 기질이 왜 유럽하고 친할까? 유럽에 보면 반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탈리아 반도, 반도 때문에. 스페인도 이베리아 반도, 그리스도 반도, 덴마크도 반도, 네덜란드도 반도, 영국도 사실상 반도. 다 반도. 유럽 자체가 반도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우리도 그냥 페닌슐라로 그냥 그 기질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와 이탈리아 애들 떼춤 추는 거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탈리아하고 우리하고 기질이 뭔가 접속이 돼요 완전히. 아프리카에서 살살 넘어와가지고 아프리카 비가 많이 섞였거든요. 이탈리아. 네. 그래서 좀 기질도 비슷한 거. 영국에도 지금 이제 많이 오염돼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사삭 가지고 배 타고 가서 배에서 딱 내리면 영국이. 프랑스는 모로코인들이 많이 지난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좀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모로코나 알제리인들이 많다고요. 진짜 프랑스 토백이들은 별로 활동이 없고 아프리카에서 온 그 유럽인들. 지단도 모로코인가? 알제리아. 알제리아. 근데 알제리아 모로코나 비슷해. 오세요. 근데 쿠모보다 더 멋있는 게 태극기잖아요. 그 외국 애들은 다 태극기 보세요. 마샤라타 하면 무조건 태극기 붙이고 가는 거. 가보면 다 태극기 붙어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신기하네. 한국에서 잘 태극기는 그 이론 있잖아. 음양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론 있잖아. 한국에서 일부러 뭔가 내각이죠. 원래는 근데 내가 우리나라 태극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디자인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에 빨간색은 임금 색깔이야. 임금은 빨간 옷을 입었어. 밑에 파란색은 신화 색깔이야. 주변에 하얀색은 백성 색깔. 백성도 흰 옷을 입었어. 그러면 걔는 까만 거는 뭐냐면 원래 8개 8개가 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화돼가지고 4개를 줄였어. 조선 팔도. 팔도야?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됐다. 박영효가 도안을 한 게 그러면은 그것도 역사가 유구한데 네. 박영호가 도안을 했다기보다는 최초로 깃발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봐야지. 그 이전에 고종이 다 만들었어. 저작권 고종한테 있어. 그래. 뭔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었다. 있는 그대로 만든 거 아니야 그냥. 나라 지도 펴놓고. 그러니까 그런 그 회의를 한 기록이 있거든. 고종하고 신하들의 회의한 기록이 있다고. 그 최종 제가를 고종이 해가지고 고종이 허락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그린 사람이 박영호라는 거지. 근데 그 전에도 그리긴 했는데 그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있는 게 박영호라는 거지. 그 전에 이미 있었어. 어떻게 보면 고종 머릿속에 있던 국가의 구도네요. 국가거든. 그 실록에 그 기록이 있나 봐요. 그럼. 다 있지. 옛날 그 회의한 기록이 다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 그 태극기 무대에 대해서 원래는 8군데 그 박영호부터 시작할까요? 그 고종부터 시작을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종이 다 주장 도안했는데 고종부터 시작했는데 왜 또 그렇게 됐냐면 그것도 또 청나라에서가 간섭돼가지고 청나라 국기를 뺏기라고 했거든. 그냥 그 태극기 일장기하고 비슷하다고. 청나라 국기를 뺏기는데 청나라 군용이 5개인데 내교를 해라.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후속을 때 지지. 잠시 이제 그걸 할 뻔했어. 뭐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그런 거좀 애매하게 됐거든. 60개. 그냥 박영으로 넣은 거야. 그걸 줄이고 이전 줄이면 4개도 나오고.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원래 12개가 연구를 안 나오고. 돼. 그 연구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갖다가 그 규명을 해볼 거 아니에요. 60개가 근데 증거 주장한 사람이 그거를 이제 용한 사람이 줄이면 심플하게 많아요. 좀 이제 말이 헷갈리는데
내가 보니까 끊어진 검열해 보니까 끊어진 거 붙은 거. 음양 디자인은 고정이더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정 이전에 이미 깃발이 있었어. 원 저작권자를 제대로 밝히는 고종 전에도 있었어. 아니 고정 박영화가 깃발 만드는 전에 있었다. 깃발 다 만들었다. 고종이 근데 처음에 만들 때 이거 3개가 아니었나? 음양이 아니라 3개 아니었나? 뭐야? 그 태극 문양. 태극 문양. 노란색까지. 아니 이제 아. 그게 재밌는 게 처음에 2개로 됐다가 다시 3개로 아, 그래? 또 2개로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정신 없었구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고정 깃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또뭐 지적질을 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데 아니, 3개에 그럼 고종은 그 국기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치. 왕실의 문양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원래 청나라에서 용을 그리라고 했는데 용 너무 복잡하다고 안 한 거야. 우리 용은 뭐 잘했네. 지금 용이었으면 그거 어떻게 그려? 아니, 용은 안 맞지. 우리나라 용은 뭔다고 그래서 그날 이런 것도 많이 안 써. 고정이 디자인을 했는 정글 다 있는데 도안이 없는 거지. 그림이 없어.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이전에 그림이 있거든. 근데 그걸 뭐 청나라 사람들이 주장했다는 좀 얘기가 복잡해. 청나라 그뭐 총독 비슷한 놈이 문세겠지 뭐 이상한 놈하고 우리나라 신하고 그談판한 기록이 있거든. 그 우리나라 신하가 벽길 딱 보여주니까 청나라가 이거 안 돼! 하고 막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좀 애매해가지고 이제 박영호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 이전 부분이. 그럼 괜히 그냥 하도 청나라 태클 걸고 그러니까 괜히 그냥 직접 책임지기도 귀찮고 그래서 바지 사장 비슷하게 막 넘어가. 처음에 고정이 만들었다가 다시 청나라한테 바꾸 맞았다가 뭐지? 고정이 박영호한테 밀어붙여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고정이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지. 청나라가 간섭하고 좀 이거 빼야지. 그건 원래로 쳐야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 하여튼 디자인은 고정. 그 덕에 태권도가 부흥했대잖아. 멋있었어. 깃발을 잘 만들어서.